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피아의 책 한 숲 소피아입니다. 짜잔. 네,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피아의 책 한 숲이 벌써 지금 오픈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아주 아름다운 영상들과 또 좀 정제된 옆모습 네, 그리고 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상과는 조금 다르죠? 제가 한 달 동안 그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저랑 함께 여행하는 느낌 좀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책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죠? 청명한 파란색 표지도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 이렇게 양장본으로 아주 단단하게 나온 책입니다. 이 네빌 고다드의 핵심 저서인 7권을 하나로 모은 통합본이거든요. 처음에 딱 보고 너무 예뻐서 반했어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표지도 빈센트 반 고흐의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이른 봄에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부활, 강렬한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역시 센스 있어요. 네빌 고다드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40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수천만 권이 팔렸다고 하죠. 더 시크릿 알고 계시죠? 그 상상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그 근간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네빌 고다드입니다. 제가 이 네빌 고다드를 만난 거는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너리즘에도 빠지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없나?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나? 이런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할 때였었어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 이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건 너무나 돈이 안 들고 힘이 안 드는 일이잖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상상들,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좀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또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신다면 이 책에서 해답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피아의 책 한 숲 시작합니다. 대략 15년 전, 아내와 저는 한 부지를 구입하여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우리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부지에는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기지 상환에 바빴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돈 한 푼 없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친 방법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하고 돈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건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건물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편의상 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우리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내가 우리 이웃에서 여러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건설 중인 건물 옆 표지판에 적힌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건축업자를 찾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건축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 이 땅 모퉁이에는 건물이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업자는 당황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부탁도 없이 건물을 지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가 다시 찾아와 건물 계획이 완성되었고 비용이 3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에 대한 상상 속의 결과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상상력이 외부 도움 없이 그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가 찾아와 우리의 요구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계도를 파일에서 찾았다고 말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설계도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를 표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 건축업자가 다시 찾아와 필요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모든 임대료가 지급되었으며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단 한 푼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처럼 들립니다. 건축업자는 다음 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선물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는 나머지 대출금을 직접 자금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져올 것이고 당신들은 임대 수익으로 저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대되었으며 완공되는 날까지 거의 모든 곳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의 완벽한 그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며 그들이 우리가 계약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상상 속에서 이미 그곳에 이사온 세입자를 방문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방을 보여주면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 비어있던 곳도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면까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 X가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건물 이곳저곳을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15년간 꿈으로 간직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닥터 M. 몇 달 전 남편은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집을 옮기려는 주된 이유는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10마리의 고양이, 3마리의 개, 그리고 1마리의 앵무새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집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이사는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를 좋아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니까 친정과 합쳐서 세금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해야 할 집은 규모나 위치, 구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주 특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걸로는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대한 제 경험을 봤을 때 제가 이 집에서 잠에 드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집은 팔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4-5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지만 남편은 집을 파는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중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지금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상상 속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5째 날, 남편은 친구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언덕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한번 우리 집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고 내가 이 집을 사겠어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판다면 중개료가 들지 않게 됩니다. 중개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열흘 안에 짐을 꾸렸고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선셋가에 위치한 부동산들만 찾아가서 구하고자 하는 집을 설명했습니다. 들려온 대답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풍의 오래된 집에 2개의 독립된 거실과 2개의 독립된 건물, 하나의 서재가 있는 데다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평평한 작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야 하고 커다란 개들이 있을 만한 충분한 정원이 있는 집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해줬더니 그저 우리를 슬픈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널 벽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야 하고 커다란 벽난로가 있어야 하며
아주 전망이 좋아야 하고 가까이에 이웃이 살지 않게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중개인이 깔깔대며 웃고는 그런 집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있더라도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5배는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상력은 그 집에서 잠들었고 상상력이 바로 나라면 저는 실제로 그 집에서 잠에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5군데 부동산을 지치게 만들고 6번째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하게 있던 한 명의 중개인이 킹스로드에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중개인은 그를 힐난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다른 중개인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곳은 심지어 팔겠다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아유, 게다가 그 노부인은 당신들을 내쫓아버릴걸요? 그녀는 2에이커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나눌 생각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나누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제가 가장 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흥미가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했고 개인 도로에 접어들자 삼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영국풍의 거대한 2층 집이 보였습니다.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의 많은 창들을 통해 밑으로는 도시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세워진 외떨어진 집이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때 묘한 흥분을 느꼈고 기품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들어선 순간 이제까지는 본 적 없는 가장 세련된 실내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단단한 삼나무 벽과 거대한 벽난로가 커다란 삼나무 대들보가 있는 28피트나 되는 아치형 천장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방은 디킨스의 소설에서 나온 듯했고 위층 주방의 발코니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성당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에는 하늘과 산, 그리고 저 아래쪽에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비추고 있고 아름답고 오래된 삼나무 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서재와 따로 분리된 입구며 안뜰과 연결된 아래층의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2개의 계단은 2개의 독립된 침실과 독립된 세면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는 나무들과 삼나무 펜스로 가려진 2번째 안뜰로 향하는 2번째 거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2에이커의 대지 위에 세워진 것을 보고 왜 중개인이 그녀는 부동산을 나누지 않을걸요 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에이커는 거대한 수영장과 수영장에 딸린 집이 본체와는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본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딸린 집을 포함해 2에이커 모두를 사기에는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화려한 거실을 지나 걸었고 한 번 더 위층으로 올라가 주방의 발코니에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서 밑을 내려다봤을 때 남편이 벽난로 옆에서 담배를 들고서 흡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잡고는 잠시 동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고 3명의 중개인은 문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어쩌면 그분이 부동산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한 명은 말없이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아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와 처음에 얘기했던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예요.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질긴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했습니다. 앉으면서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전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중개업자들은 그건 맞는 말이라 했고 결국 우리의 제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상 속에서 주방의 발코니에 서서 남편이 벽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 곳을 보더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잠들 때까지 아름다운 방을 보고 남편을 보고 제가 발코니에 난간을 잡고 있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다음 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집주인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줬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둘로 나누고 그 집과 땅을 우리가 제안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JRB